안면 홍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볼만 빨개져요. 홍당무 같다고 놀리기도 하고요. 보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건 다 발라봤는데 왜 이렇게 안 가라앉을까요? 일단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홍조는 쉽게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보고 필요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 얼굴이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홍조라고만 하면 그냥 얼굴이 잘 빨개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게 범위가 꽤 넓습니다. 여드름이 올라와도 붉고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어도 붉고요. 춥거나 덥거나 이러한 온도 변화만으로도 혈관이 팽창하면서 빨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조는 얼굴에 붉은기가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는 상태, 이렇게 넓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혈관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염상 모반이란 것도 있어요. 이제 아기 때부터 얼굴이나 몸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죠. 이건 신생아의 0.3에서 0.5%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부 장벽 자체가 타고날 때부터 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도 잘 나고 피부염도 잘 생기고 어떤 자극들에 쉽게 반응하면서 홍조가 잘 올라옵니다. 이건 그야말로 그냥 피부가 좀 예민한 체질이라고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참고로 화염상 모반은 어릴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성인이 되면 혈관이 더 굵어지고 튀어나오면서 치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홍조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진단을 받습니다. 주사 피부염은 쉽게 말하면 피부의 만성 염증으로 얼굴이 늘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드름이나 일반 피부염이 조금 생기면 붉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데 비해 이러한 주사 피부염은 이게 잘 가라앉질 않아요. 염증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미세혈관들이 계속 남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일시적인 홍조가 좀 고착화된 홍조로 변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홍조의 바탕에는 대부분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먼저 잡아줘야 다른 치료들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약을 활용하면 이제 홍조의 붉은 바탕을 서서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르는 약들은 대개 장기간 써도 큰 부담이 없고요. 먹는 약과 같이 쓰면 좀 피부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경구약과 바르는 약 조합으로 이 염증이라는 불을 먼저 꺼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홍조 상태에서는 피부가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작은 자극에도 금방 반응해요. 그래서 생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뽀득뽀득 세안하시는 건 피하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해 주시는 걸 더 권고드립니다. 물 온도도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고요. 보습은 단순하고 자극 없는 제품 위주로 스크럽, 필링, 강한 각질 제거는 가능한 피하시고요. 그리고 홍조는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유기자차처럼 열을 만들어내는 타입보다는 자외선 자체를 반사하는 무기자차가 훨씬 잘 맞을 수 있어요. 이제 음식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장내에 미생물 불균형과 주사 피부염과 연관이 많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이제 뜨겁거나 매운 음식, 술, 시금치, 토마토처럼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 혹은 시네말데하이드 같은 그런 성분이 포함된 토마토, 초콜릿, 시나몬 이런 것들, 혹은 나이아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간이나 참치 이런 것들이 악화인자로 알려져 있죠. 이제 거꾸로 도움이 되는 식단에는 이제 프리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비타민 A, 식이섬유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저런 것들이 악화인자 중에 하나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물과 생활관리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데 여전히 붉은기가 남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피부 속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많아진 상태여서 이 혈관들을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홍조 피부에는 모세혈관들이 굵고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제 VBB나 XLV 같은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섬세하게 이러한 혈관들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개 2에서 3주 간격으로 4에서 5회 정도 진행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홍조는 한번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에요. 피부가 다시 약해지면 붉은기가 또 금방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 이 피부 밑바탕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먼저 LDN 같은 관리가 진피내 수분 환경을 안정시키고 염증 매개물질을 줄여줌으로써 홍조 피부가 다시 예민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줄기세포를 비롯한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부터 촘촘하게 재생 물질들을 채워주면 진피 환경이 훨씬 건강해지겠죠. 특히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홍조와 같은 만성 염증성 피부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피부 바탕이 탄탄해지면 홍조가 심해지는 속도도 느려지고 피부결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홍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계를 정확히 밟아가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앞서 언급드렸던 약물 치료, 생활습관 교정, 혈관 치료, 피부 환경 개선, 이렇게 4가지 치료 방향으로 들어가면 얼굴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홍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오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